되게 특이한 이름이죠. 땅을 넓히는 왕 딱 써져 있죠. 장수왕, 되게 오래 사는 왕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네들이 죽어서 묻힌 동네 이름을 왕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강혜태와 대왕하고 장수왕은 특징 그대로 땅을 되게 많이 넓히는 사람, 되게 오래 살았던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 사이는 무슨 관계인가요? 부자가 아니라 부자 관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후 관계를 물어볼 때 항상 강개투대왕 업적 하나 넣고 장수왕 업적 놨을 때 강개투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인 줄 알겠어. 근데 선택지를 고를 때 어떤 놈이 먼저 어떤 놈이 후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잡으라고? 앞글자 따면 돼. 1호 광장, 2호 광장, 가끔 도시에 보면 이렇게 광장들이 있잖아요. 큰 도시가 1호 광장, 2호 광장이에요, 광장. 강개투대왕, 장수왕. 선후관계 잘 잡으셔야 돼요. 강개투대왕 갑니다. 그 강개투대왕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강개투대왕 아버지는 누굴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구기 봐봐, 누굴 같아? 빨리 봐봐. 없어, 거기에 책이 안 나와 있어. 아버지가 고국 양왕이에요. 고국 양왕이에요. 고국 양왕. 그 고국 양왕은 되게 왕권이 약했어요. 약했습니다. 그의 큰아버지가 소수림 왕이에요. 결국 뭐 여기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지. 자기 동생이, 소수림 왕의 동생이 왕이 됐다는 뜻이지. 그죠?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였어, 그러면? 전사왕, 고국 원왕이야. 강개투대왕의 할아버지는 고국 원왕이에요. 그러면 강개투대왕이 19살에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왕이 됐어. 자기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어서 살았어? 죽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된 걸 안 다음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겠어? 백제에 대한 원망이 있겠지. 그러나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백제가 될 수 있겠지. 왜?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를 공격한 대상이 백제고 우리 할아버지를 전쟁으로 죽이는 사람이 백제이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두겠지. 개인적인 원한 또 개인적인 복수가 작동될 수밖에 없겠죠. 봅니다. 남쪽으로 백제 1회선을 공격, 임진강 한강까지 진출, 경기도 파주 고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까지 왔다, 고양시까지 왔다. 서쪽으로 선비족의 후연, 모용시권을 격파했고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 북쪽으로 숙신, 여진족 얘기합니다. 거란을 정복, 북중국의 강자였던 북이 정보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 북이 밑줄, 사망의 밑줄. 거란, 여진, 이 지역 다 잡았다 이렇게. 여기가 북이란 나라예요. 우리 아까 남부국 시대 기억나세요? 이진 남부국 시기에 북이, 이게 강개투대왕입니다. 강개투대왕이 여길 지역을 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다음 순서가 북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 중이었다고. 자, 봐. 남쪽에는 송나라로 두 개의 나라로 재편됐어요. 자, 봐봐. 우리나라의 적은 뭐야? 북이지. 적의 적은 뭐지? 우리가 가깝게 지내기 아군이 되겠지. 자, 봐봐. 강개투대왕은 북이를 정벌하기 위해 준비 중에 갑작스럽게 나이 40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북이를 정복하겠다는 지문이 꼭 나올 거야. 오류를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갑자기 사망하기 때문에 북이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해봐. 강개투대왕의 아들은 장수왕이라고 그랬지. 그럼 장수왕은 아버지 업적을 물려받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지 못한 북이를 정벌을 준비할까 말까? 안 했습니다. 장수왕은 보세요. 자, 봐봐.
장수왕은 북위를 견제할 목적으로 수도를 이렇게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평양 천도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위로부터 좀 더 멀어져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적의 적은 아군이기 때문에 송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쪽으로 배에 군사물자를 실어서 송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렇게 서해안 루트를 타고 군산 앞바다에다가 쭉 내려와서 흑산도에다가 군산에서 여기서 바다 날씨를 보고 송에다가 말과 무기를 수출해줘요. 그럼 송의 군사력은 강화되죠. 그래서 북위를 견제할 수 있게끔 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장수왕은 또 특이하게 우리 책에 잘 나오지 않지만 장수왕은 북위에 곡물을 조공품으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정책은 완전 달라졌어요. 참 공부를 읽어보면 이해 잘 가는 부분이 다지만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북위와 송의 이치, 즉 아까 얘기했던 이진남북조 시기에 사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 진나라, 그죠?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는 사이들.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죠? 중국 나라의 이름 무조건 외우시면 안 돼요. 그 그래프를 아까 페이지 보면 그 그래프를 잘 보시라고, 설명했던 내용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나라 이름 가지고 말장난 쳤을 경우에 다 넘어간단 말이야. 왜? 통째로 외웠던 사람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가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신라 내무랑 때 군대를 파견. 별표 5개인데요. 난이도 낮다고 써놓으실래요? 내무랑 때 5개인데 난이도가 낮다고. 이건 중학생도 맞히라는 문제예요. 아니면 요즘에는 한등급에 초등학생도 맞히라고 주는 문제예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 내무랑 때 군대를 파견, 애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백제, 외, 못하다. 등간가요가 뭐야? 금강가요? 볼펜을 좀 줘봐. 빌려줘봐. 선생님 나중에 수정해야 돼. 이렇게 쳤지? 못합니다. 금강가의 연합군을 토벌하였다. 강개수장 비문에 호우명 그릇 바닥에 16글자 그 새겨져 있습니다. 강개수장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고구려 강개수장 최고 전성기 왕입니다. 그죠? 고구려 최고 전성기 왕. 여기 신라의 내무를 마리간입니다. 내무랑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나라가 금강가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제, 여기가 애입니다. 이렇게. 자, 이 세 개 나라, 백제, 금강가야, 애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신라를 공격했어요. 이때 내무랑은 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무랑은 고구려에다가 SOS 군사를 청했다고 유명해요. 걸사표라 보통 얘기하죠. 걸사표를 썼다는 얘기는 없지만 직접 사람을 보내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즉 우리 신라, 그 당시 신라를 갖다 옛날 명칭이 금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금성에는 애구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개투장이 SOS를 청하게 됐다고요. 이때 강개투장이 직접 군사를 끌고 보변과 지병, 도합 5만의 병사가 봐요. 이렇게 경상북도 해안가를 따라서 경주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경주에 있던 애구를 격퇴했어요. 애구는 도주하기 바빴다. 그리고 금강가야 요쪽까지, 오늘날의 금강가에 본거지였던 김해까지 와서 속된 말로 쑥대밭을 만들게 됐다. 김해까지도 점령하게 되었다. 이 결과 금강가야는 이걸 기회로 금강가야는 쇠퇴하게 되었다. 결과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가 재편되었다. 백제는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성이죠. 경주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 이거저거 다 간섭하고 조정하기 시작했다.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신라 입장이 되게 좀 불편하겠죠. 우리나라를 구해준 건 땡큐 베리 마치인데 와서 감나라 판나라는 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렇잖아.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긴 한데 그걸 믿기로 해서 계속 감나라 판나라 하면 되게 약간 좀 기분 나빠질 수 있잖아요. 개인 관계도. 나라는 마찬가지겠죠. 이게 꼭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문제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한능공을 본다고. 4학년, 5학년마다도 이거 본다고. 네. 오케이? 근데 공모를 준비한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 이 내용을 틀리면 안 돼. 뭐 외우시면 안 됩니다. 내용 전체를 수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핵심은 우리 공모전 정도 한번 읽어야 돼요. 고구려군이 금성에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이 강화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게 있겠지. 신라왕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신라왕이 마음에 안 들어, 고구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체인지. A에서 B로 바꿨다고. B도 마음에 안 들어. C로 바꾼다고. C도 마음에 안 들어. 뭐로 바꿔? D로 바꾼다고. 그럼 그때 빈번한 왕위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영향이 막 강했겠죠? 고구려의 영향이 되게 강해졌을 것이다. 호명 그릇 봅니다. 호명 그릇. 그 호명 그릇은 제기, 제사용 그릇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제기 뭐죠? 네, 이렇게. 근데 이 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족 정도 되겠죠. 네, 왕릉급은 아니겠지만 왕족의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겠죠.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 지내는 술잔이 쉽게 해서 술잔을 제사 지내서 쓰고 같이 무덤에다 매장을 했다고. 오케이? 근데 누구 무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게 나왔다고. 즉 어떤 사람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발견된 유품 중에 하나,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을 갖다가 무덤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호우가 발견됐다 해서 호우총이라 불러요. 술잔이야. 호우가 발견돼서 무덤 총자를 해서 호우총이라 불러요. 총이라는 단어는 왕릉급에 해당되는 무덤들을 주로 총자를 붙여줍니다. 이 무덤 발견된 요 밑부분에 국광상, 광개토지, 호우십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 그릇을 만들어서 신라에 기증을 하게 됐고 선물로 줬고 그리고 그 선물을 사용했던 신라인들이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같이 묵게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호우초은 만들었던 이 술잔은 어느 시기에 만들었냐고 물어본다고.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엄청난 대단한 왕이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그의 아들 장수왕 때 제작된 거예요. 아셨죠? 광개토대왕의 비문 글자 똑같아. 알다시피 광개토대왕 비문을 누가 만들었지? 자기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장수왕이 만들었다고. 그 장수왕이 뭐야? 장수왕식의 호우총도 만들었다. 글씨적 똑같아요. 그 연도도 틀리고요. 장수왕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의 앞부분, 본론 부분, 끝부분 2번에 갑니다. 앞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고구려 건공대령이 주몽에 대한 치적을 칭송하고 있다. 두 번째, 영락원형 비려, 그 다음에 숙신, 애구정벌 등 정복 기록이 되어 있다. 본론 부분에 끝부분, 무덤을 지키는 묘직인 수묘인 330호를 배치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정복국가인, 피정복국가인 예국인을 동원했던 기록도 남아있다. 자기 아버지 무덤을 지키는데 330호니까 집집마다 두 사람이 살아도 600명이 되고 세 사람이 살아도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매일 자기 아버지 광개토대왕에 대한 비를
쓸고 닦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예서처럼 1800여 자가 기록, 현재 1400자 정도가 판독이 가능하다. 기억 잘 하셔야 된다. 강수 장비하고 호총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 장수왕이. 또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장수왕 때 만든 게, 저 밑에 보면 3번에 보시면 장수왕 때 중원 고구려비도 마찬가지로 장수왕이 만든, 세 개가 다 장수왕이에요. 저 밑에 가봐. 장수왕 밑에 3번에 봐봐. 중원 고구려비, 일명 청주 고구려비도 마찬가지로 장수왕이 만든 겁니다. 다 장수왕 겁니다. 다시 장수왕 가보겠습니다. 평양천도. 백제와 신라는 나디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평양의 천도에 대해서. 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비하인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백제와 신라는 나디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자 백제와 신라가 비상이 걸렸지. 왜? 한강을 백제와 신라가 나눠 먹고 있었거든. 장수왕이 노리는 거 뭐야? 한강이지.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물 수량이 되게 풍부해서 농사짓는 되게 유리하단 말이죠. 그 당시 우리 농업국가 시기에는 쌀 생산량은 우리 국력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강을 서로 세 개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게 전쟁이거든요. 자, 실은 이렇습니다. 장수왕이 왕이 됐는데 백제와 신라 모르게 나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공개되지 않는 상태, 정보에 의하면. 그러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비하인드에는. 국정교과서상에는 반대로 돼 있는 거고. 오케이? 또 아까 이면에 설명했죠. 평양으로 천도한 목적은 누굴 경계하기 목적이기도 하다. 북위를 견제하고 소흥의 군사적 무기를, 즉 결국 고구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한강을 차지할 목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두 번째, 백제 계로왕은 북위에 보낸 국서 문제로 장수왕의 침략을 받고 성 밖으로 도망치다 아차산상에서 전사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별표하시고요. 난이도 낮다고 써놓으세요. 난이도 되게 낮습니다.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장수왕의 침략을 성 밖으로 도망치다 아차산상에서 전사했다. 원래 있었던 위치는 저기 강남에 있는 몽촌토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궁궐터가 주로 몽촌토성이죠. 평성이죠. 아차산성은 광진구에 있는 거거든요.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성으로 도망갔죠. 백제 수도인 한성을 빼앗고 한강을 포함한 중령 일대로부터 남양반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의 하성시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하성시는 되게 중요하죠. 수원 옆에 하성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잘 보세요. 하성이 중요한 이유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당항성이 있죠. 당항성. 당성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어요. 우회하지 않고 배를 이용해서 바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든 나라들은 오늘날 경기도 하성시에 있는 당항성, 줄여서 당성이라고 불러요. 당항성, 당성은 당나라로 가는 직항로라는 뜻이에요. 서로 차지하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의 정보활동 중에 1번 보세요. 자, 우리 걸사표 한번 보겠습니다.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냈다. 사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에서 나왔다. 전에는 고구려가 옛 우위를 굳게 지키더니 점차 승량이 들깨가 되어서 추악한 무리가 되어 백제를 압박하고 예교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재물과 힘이 다하고 일회성이 함락될 위험에 처했다. 걸사표를 보낸 겁니다. 누가요? 계로왕이 어디에? 북위에. 걸사표를 보냈다. 걸사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 우리 아들이 왕자가 있는데 우리 왕자가 앞으로 내 보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잖아요. 북위의 황제에게, 북위 왕에게 매일 타는 말을 마국간에 똥 치우는 사람으로 보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공주죠. 예쁘지는 않지만 당신의 첩으로 주겠다.
아빠가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아빠가 야, 너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라. 아빠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예, 아무리 내가 결혼 안 하면 안 하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얼마만큼 절실한 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 계로왕의 걸사표 등의 군사를 청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자기 개인적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팔아서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63년 장수왕의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하여 백제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와 부여경, 계로왕을 죽이고 남녀 8천여 명을 사로잡아갔다. 이게 이제 승려가 등장하죠. 도림이라는 승려가 등장해서 스파이 노릇을 하죠. 박혁. 네. 올해 기출문제죠. 올해 공무원 시험 기출이죠. 수업 시간에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계속 냈던 문제들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계로왕이 바둑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고구려 스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바둑을 되게 잘 두는 사람을 이렇게 섭외했는 그분이 스님이었어요. 도림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을 보내서 계로왕을 현혹시켜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량미를 모으고 노동력을 막 착취했어요. 이때 민심이 어려워지자 다시 도림이 왕의 장수왕에 찾아가서 때가 됐다고 알려줌으로 해서 장수왕이 남하에서 백제 왕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 3번 중원 고구려비. 충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원 고구려비, 요즘에는 충주 고구려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원은 통일신라 시대의 5소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중원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충주 고구려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정교과서는 또 안 해도 되는 충주 고구려비를 쓰고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신라왕을 동의의 동쪽 오랑캐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쓰던 용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매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남북조, 북의 송해 관계를 교묘히 이용한 예교 관계를 맺었으며 몽고지에게 유행과도 통계했다. 이미 설명드렸죠. 북위를 견제할 목적으로 송나라에 말과 무기 등을 수출했다. 그 다음에 흥한령 일대까지 몽골 지역, 대몽골. 지도로 보면은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지도를 다시 그려본다면 이 지역까지 러시아와 몽골 사이 북방 요 지역까지도 영토를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흥한령 일대까지 점령했다. 페이지 넘깁니다. 6번에 별표를 하는데 난이도를 낮춰볼까요? 지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학인 경당을 설치하다. 경당의 미술을 씁니다. 그리고 평양천도 이후에 미술을 씁니다. 평양천도 이후에 만들었다. 어디에? 지방에다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만들었다. 다 함정파는 거예요. 무예와 한학을 갖다 문물을 가르치다는 뜻이래죠. 문물을 교육시켰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전체를 묶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세 개로 묶어볼까요? 고구려, 신라, 근대. 고구려는 경당이 문무교육, 장수왕 때. 신라는 여러분 하랑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랑도는 진흥왕 때 공인이 되죠. 근데는 1883년에 원산학사가 공통적으로 문물을 교육시켰던 교육기관이다. 세 개를 묶을 수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시대를 하나로 내가 묶어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장수왕 2년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됐던 1변에는 건국 이야기, 나라를 건국했던 주몽 얘기하고 나오죠. 두 번째 광개토대왕 업적. 3번 수묘인을 편성해서 자기 아버지 묘를 관리하게 만들었다. 문자명왕합니다. 장수왕이 90살까지 살아요. 쉽게 해서. 대략 90세 정도까지 장수하죠.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10세. 그 시기에 90세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조다인데 60 정도에 죽어요. 되게 장수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장수를 통해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조다의 아들이 지금 현재 문자명 왕이 돼.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야. 손자가.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야 이거 쪼다가 된다 이거. 자, 문자명 갑니다. 북부에 북자에 동그랗게 칩니다. 북자에 동그랗게 쳐봐. 북부여.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는데 부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엔 제일 위쪽에는 북부여를 복속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최대 의미 줄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제퇴장하고 장소에 최대 영토 확보를 집어넣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거 계속 함정파는 거야. 그래서 문자명 왕 때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북이와 친교를 맺었다. 북이와 친교는 여기죠. 대충 알겠죠. 북이 위치 잡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수업 말미에 중국 역사를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돼야 됩니다. 북이가 어디지? 외우는 것보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내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원항 가보겠습니다. 안원항은 그 업적으로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안원항으로는 특별하게 나올 건 없습니다. 그 안원항을 여기 집어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원항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안원항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양원항도 특별하게 나올 건 없습니다. 바로 영양항으로 가겠습니다. 영양항은 꽤 나올 게 많습니다. 자, 영양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리 한강유역을 공격. 온다리를 찍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온다리입니다. 한강유역을 공격해서는 아차산성 부근에서 전사가 됐습니다. 오늘 강진구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한 2번 간 것 같아요. 아차산을 갔다가. 높이는 한 150m 정도 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남성들 봤을 때 아침에 조깅 코스로 그냥 땀 흘리고 올라갔다 내려 한 30분? 왕복?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 되게 아침에 보니까 등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백제는 이덕왕 시기이다. 백제는 이덕왕 시기이다. 두 번째, 돌골과 교류하면서 말갈 기병 1만 명을 보내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여 수나를 전 2번에 별표 갑니다. 별표 하는데 난이도를 좀 올려봐. 난이도 위로, 화살표 위로 올리면 돼. 돌골과 교류하면서 돌골은 우리나라로 요즘 어디냐면 터키 정도 됩니다. 되게 먼 나라고 제가 그래서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형제의 나라라고 터키 애들이 막 얘기합니다. 예, 고구려 때부터 형제의 나라가 됐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이름 좀 바뀌어서 트리키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아직 몸에 비해서 아직도 터키예요. 터키에서 익숙하죠. 트리키라는 단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터키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갑니다. 돌골과 교류하면서 말갈 기병 1만 명을 보내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나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선제 공격했으면 성공했어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성공했다면 어떻게 완전 제압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선제 공격이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의 공격을 받아 먼저 우리가 방어에 나선 건 틀린 점이 되는 겁니다. 살수대첩 1차 갑니다. 수문제 1차, 2차가 수양제예요. 아버지가 수문제고 2차가 수양제는 아들이에요. 부자지간이에요. 예, 수문제 갑니다. 돌고래 내부를 영하여 왕권을 강하여 고구려 복속을 요구하였다. 영양은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침공하여서 고구려군은 요하에서 막아냈습니다. 1차 막아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예. 요하에서 막았다는 말이에요. 요동성을 우리가 지켰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요동성은요, 평지성이에요. 보통 우리는 산성에서 우리가 디펜스를 주로 해요. 근데 요동성은 평지성인데 우리가 디펜스에 성공한 거예요. 1차 때. 자, 그러자 수 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요동을 공격하지 마. 요동이라면 우리 고구려를 얘기해요. 요동을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자 그의 아들 수양제는 자기 측근 군사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해 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 수양제예요. 아셨죠? 수문제, 수양제 구분하셔야 돼요. 수양제는
113만 년이죠. 우리 역사상 최초로 중국 애들이 100만 넘는 인구 처음 들어온 게 이때예요. 2차 공격이요. 자, 113만에다가 뒤에 노육부대 일품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량미를 보급한 애들. 그다음에 무기를, 우리 무기는 보통 소모품이잖아요. 화살이라든가 칼은 쓰고 나면 버릴 수 있거든요. 무뎌지면. 뒤에 보호품을 부도는 부대가 200만이 와요. 토탈 300만이 넘는 부대가 우리 고구를 향해서 와요. 우리 고구려의 인구가 더 많은 애들이 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가볼까요? 돌고래 내분의 왕권을, 2차 갑니다. 113만이 되므로 여동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의 방어에 실패하였고 또 지켜냅니다. 이때 우중문이 30만 별동 부대로 평양을 우회합니다. 여동성을 우회해버려요. 여동성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회해 왔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봐봐. 자, 여기가 여동성이라고. 여기 치열하게 싸운다. 우리 디펜스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뚫지 못하잖아. 1차, 2차 못 뚫었잖아. 얘들이 우회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 이렇게. 평양으로 왔다는 뜻이 이렇게. 그러면 평양에도 우리 군이 여기 있다고. 수도 지켜야 되니까. 모든 군인 3분의 2 다 여기 가 있겠지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 들어와서 떠돌이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 애들 어떻게 나중에 샌드위치 되면 얘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되게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작전은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산성을 쌓고 디펜스 하는 이유니까 우리 상을 쓰는 6개월, 1년 걸릴 거란 얘기예요. 우리 성이 하나 뚫리는데. 그럼 다음 뚫리는데 1년 또 걸릴 거란 얘기예요. 왜? 전쟁을 장기전 끌고 가는 거야. 대신 우리를 뭐 할까? 청해전투에. 청해전투 기억하시죠? 들판에 있는 곡식을 전부 다 어떻게? 불로 태우고 남아있는 음식과 옷까지 솥단지 말새끼, 개새끼 다 끌고 어디로 올라간다고? 산 위로 올라간다고. 장기전 한다고. 먹고 살 게 없잖아. 배고프잖아, 얘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죽지, 얘들. 그리고 또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올 때 애들은 말 타고 달려왔다고. 그죠? 얼음이 얼었을 때 왔다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 건너가지 못하고 고립돼. 고립되면 어떻게 해? 죽지. 우리 속된 말 이런 얘기 하잖아. 집 나오면? 그 집 안 나오잖아요. 엄마가, 야, 집 나가! 그래도 어떻게 해? 문 잠가놓고 울면서도 안 나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학생 시절 우리 한 번쯤 엄마한테 저항해봤잖아. 막 엄마가 막 뭐라면 울면서 방에도 확 문 닫고 들어가서 문 확 걸어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저녁 먹으러 엄마는 얘기해도 못 나가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자존심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밥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버텼잖아요. 이게 뭐예요? 청해전투예요. 청해전투에 때문에 애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자, 가봐요. 평양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원래 청천강에서 다 격파시켰다. 돌아가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살수대첩이 즐겁습니다. 살수에서 청천강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4번에 신집간행 별표 갑니다. 고구려 역사책입니다. 600년은 결국은 7세기죠. 가장 늦습니다. 역사책 중에 가장 늦게 편찬됐습니다. 이 문제 6이 100권을 5권으로 편찬했습니다. 6위가 뭐냐고요? 책 제목이었던 거예요. 네, 책 제목이 6위였죠. 원래 처음 만들었던 책이 100권 정도로 만들었는데 새롭게 집필했다, 편찬했다 해서 5권으로 줄였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6위를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신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없는 책입니다.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책으로 본다면 전성기가 되게 빠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7세기에 늦게 만드는 책 중에 하나가 고구려 책이 가장 늦습니다. 영유왕 보겠습니다. 친당정책, 도교가 전래됐다. 그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당나라로 바뀌면서 영유왕은 친당 정책을 펼쳐요. 전쟁에 지긋지긋한 거지. 그죠? 그 결과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영계소문 천리장성을 축소하고 당에 침략을 받아 영계소문이 무력정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유왕을 죽여버려요. 구태타로 영계소문의 구태를 통해서 영유왕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 조카 보정왕을 꼬맹이를 갖다가 왕을 옹립하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영계소문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좀 생략. 포장한 가 볼게요. 그 안시성정 640년 연도를 암기할 거. 예. 계속 선후관계 물어볼 때 안시성정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도 쭉 나열하고 안시성 전투가 어디쯤 나오는지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645년 연도 암기. 예, 보통 우리 양만춘 장군 얘기하죠. 기록상에. 박지영이 쓴 열하일기도 나오죠. 이런 얘기가.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하살로 쏴서 부상 입혔던 기록들이 막 나오죠. 안시성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나 여러분? 그 배우 이름이 뭐지? 조인성 보신 분 없지? 학원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대부분 물어보면 도대체 영화를 본 사람이 없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손들어요. 그렇게 영화 안 봅니다. 도대체 안 봅니까? 아, 선생님 영화관 가서 봤어. 영화관 가서 봤다고.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1시간 반 동안 재밌게 놀다 왔는데. 네. 역사적 가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름철에 봤는데 더운 날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1시간 반 동안 킬링 타임용으로 아주 좋았어요. 또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또 멋지게 나와서 나중에 한번 TV로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보지 뭐. 보는 게 좋을걸? 왜요? 역사 공부가 도움이 될걸? 다음 가보시죠. 전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보라 해도 봐야 했던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에. 고구려 멸망하죠. 668년 연도 외워야 됩니다. 고구려 멸망입니다. 둘 중에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660, 668, 660 이렇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일본 애구들이 와서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했던 623년 백강전투. 이렇게 세 개가 계속 물어보죠. 백제 멸망, 백강전투, 고구려 멸망. 서로관계 잘 잡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7번에 보시면 사료 하나 있어요. 사료가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원 고구려 봅니다. 7번에 중원 고구려. 이거 던져주면 무조건 장수왕 얘기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5월에 고구려 대왕이 상안공과 함께 신라의 매금을 만나, 신라의 왕을 지칭한 단어입니다. 매금이라는.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에 중원에 오늘날 충주에 왔습니다. 신라 왕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구려 대왕이 태자공과 전부 대처자 다우안노로 하여금 우벌성 부근에 있는 진영에 머물며 다시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동의의 매금은 신라의 왕은 신하와 함께 우벌성에 이르러 고구려 대사자 다우안노를 만나 전부터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인 바리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영토 내에 중인을 모아 내지인 우벌성 부근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충주까지 와서 신라왕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신라왕을 오라고 불렀더니 신라왕이 쫄아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이 몸이 바빠서 본국으로 돌아가니 내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의복을 하사하라 빠져있으면 플러스에 의복을 하사했다.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의복을 하사했다. 예전의 기록을 보면 의복을 하사한다는 얘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칼도 마찬가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게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전까지는 어떻게 엄마 아빠로부터 옷을 사달라고 또는 사주면 우리가 옷을 입었죠. 왜? 내가 경제력이 자립되지 않는 상태 옷을 사 입을 수는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죠? 초등, 중등, 고등 때 우리가 돈을 벌지 않는 시대니까. 봐요. 이건 가족관계고 부모니까 사랑에 의해서 자식들 옷도 사주고 먹여주고 당연한 이치겠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옷을 주고 칼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너 위야.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복을 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 매금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백제로 갈게요. 오, 시간이 다 됐네요. 백제까지 못하겠다. 식사하시고 백제부터 하겠습니다.